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5회 시작하겠습니다. (6월 27일) 22대 최연소 국회의원 손솔 의원이 국회 입성 첫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첫 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입을 떼었습니다. 그녀가 고민한 이야기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였습니다. 손솔 의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선 후보 토론회를 봤습니다. 2차 토론회 시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토론회를 본 소감을 나누고 남은 선거 기간까지 함께 힘내보자는 격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3차 토론회 후에는 우리는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조차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오늘 토론회는 너무 힘들다,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날 선거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낸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 돌아갔을까? 곱씹어 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생중계에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 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9만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합니다. 아니, 더 멀리 퍼집니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바라는 혐오와 차별 앞에 단호히 맞서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오늘 바른 소리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그 손솔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래요. 22대에서. 근데 인사말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고, 근데 고민했다가 용기 내서 이 말을 해본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조금 징계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을 되게 용기 있게 하는데, 그 당시 그 이준석 후보가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국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 되게 공감이 돼서 오늘 바른 소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도 알고 모두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발언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 당사자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화가 나고요. 사실 5만이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60만 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의 분노도 얼마나 큰지 이준석이 정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당근이 읽어준 거 보면서 전문을 처음 들었는데, 발언 전문을 처음 들었는데 되게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국회에 한 명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고마운 마음도 들고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됐을 때 확 어떤 여론몰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진짜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런 혐오 정치 그리고 폭력 정치 아무 말이나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끝장내야 된다. 어느 방식으로든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여성 단체든 아니면 그냥 저 여성 개인으로서든 이게 굉장히 뭐 이준석 후보를 약간 흠잡는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것보다도 여기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하는 되게 뭐랄까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저 발언을 여기서 이렇게 들을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뜨거웠던 감자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웠다고 해서 절대 과거가 아닌 뜨거워서 손으로 꼭 쥘 순 없지만 놓지 못하는 식으려고 하면 다시 뜨겁게 데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뜨거웠던 감자.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7 뜨거웠던 감자. 네, 뜨거웠던 감자. 이미 식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식어버리면 안 되는 이슈들을 식지 않도록 계속 데펴갈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어바라의 시선으로 뜨겁게 배달합니다. 오늘의 뜨거웠던 감자 주제는 혐오 표현 금지법 성적 지향 항목 삭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바라 멤버들이랑 좀 공유했었었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철회된 사건인데요. 일단 어떤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한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이나 그 대중매체에서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근데 혐오 대상, 그 분류 중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포인트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 민원으로 반대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철회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적 지향을 제외한 채 재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조금 시민단체에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철회 결정을 내리고 났다는 건 차기 법안에는 성적 지향 항목이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권 단체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 얘기 들으면서 이건 차별금지법 논쟁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도 과거부터 성적 지향 삭제 시도는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고 이때마다 꼭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이 너무 커왔잖아요. 뭐 가까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나 국가인권법 등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게 일부 종교단체의 압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 매번 물음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우리 사회적 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적 지향을 뺀다는 건 성적 지향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네. 혐오 표현 금지법에서 이건 해도 돼, 이 혐오는 해도 돼라고 말하는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처리한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항목 하나를 굳이 꼭 성적 지향이 아니더라도 어떤 항목 하나를 삭제하고 만든다?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랙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항상 성적 지향만 자꾸 이렇게 그것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 혐오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 자꾸 찬반 논의로 계속 되느냐, 이 부분이 저도 항상 안타깝고 또 이렇게 졌구나, 이렇게 졌다라는 느낌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좀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좀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좀 조사 내용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2년마다 혐오 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라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년마다 하고 있는데 2018년, 20년, 22년 이렇게 해서 23년에 발간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1200명 정도 조사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 그리고 경로에 대해서입니다.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은 온라인상에서는 82.4%, 오프라인에서는 76.7%였습니다. 와. 저는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엄청 많지 않나요? 네. 엄청 많아요. 네네. 10명 중에 8명이 혐오 표현을 접해본 건데요. 지금 만 15세 이상이라는 건 굳이 학년으로 따지자면 고등학생 정도부터를 조사한 것 같은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해서 혐오 표현을 이렇게 접한다는 건 사실 저희만 놀랄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되게 위기 아닌가요? 맞아요. 혐오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일상에서 혐오 표현이 이렇게나 많이 오간다는 건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무엇인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혐오 표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층층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지가 이 조사로도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경로로 조금 접했을까를 봤었을 때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가장 높았고요. 36.5%로 이어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방송 사이트였고, 오프라인은 대중매체가 45.7%로 가장 높았고 공공장소, 학교와 직장으로 좀 이어서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45%가 그 접했었던 건데, 정말 예상대로 온라인 매체들에서, 그러니까 뭐 일상보다는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혐오 표현들이 조금 올 수 있는 경로구나를 알 수 있었고, 저는 사실 공공장소나 학교, 직장에 이렇게 많이 포함될 줄은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거의 매일 만나고 학교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 이게 되게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드러나요. 그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서 이걸 조금 예방했으면 해서 하는 학교들의 활동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 좀 저는 적은 느낌이긴 해요. 저도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주변은 오히려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을 순 없지만, 지나가다가 뭐 이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분들의 소통하는 대화를 이제 지나가다 듣다 보면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만 15세 이상부터였었으니까 그 뭐 고등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들 이 비중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것보다 대중매체 뭐 온라인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게 나온 걸까? 그리고 오늘 어쨌든 시작한 주제는 성적 지향이 그 혐오 표현 규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블랙갱 얘기 듣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서로를 부르고 놀리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조금 느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대상으로 혐오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혹시 두 분 예상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여성 혐오. 저도 여성, 네. 장애인, 성소수자 딱 세 집단이 떠오르는데요. 네, 조사 결과로는 1순위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정치적 이념 또는 지지 정당이 다른 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혐오 표현이 63.4%. 와우. 네, 일상적 경험인데 항상 경험, 자주 경험 이렇게 합쳐서 했었을 때 가장 높았고 2순위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이 47%였고요. 3순위가 노년층이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소수자 부분은 37%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상을 나열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혐오 표현을 들으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치적 이념 또는 지지 정당이 다른 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저는 사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과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정치적 이념에 따른 혐오 표현인 것 같아요. 정치 댓글. 네. 그 위에서 그 경로 중에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사 안의 내용보다도 그 밑에 댓글을 내리면 댓글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혐오 표현들이 마구잡이로 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접했었던 뉴스 기사에서 특히 정치 뉴스 기사에서 그런 댓글들에서 혐오 표현을 많이 접하고 있구나. 그런 분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이 왜 심각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가 됐는데 저는 이 심각성을 조금 넘어가기 전에 이 혐오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도 좀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향을 주었다라는 의견 중에서 그 이유가 혐오 표현을 듣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도 그런 혐오 표현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고 이어서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된 지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우려되었다. 그리고 사회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혐오 표현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인지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는데 동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다시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이 부분이 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부족해 보여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물리적 폭력과 차별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반 시민분들도 충분히 혐오 표현이 문제고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충분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혐오 표현이 되게 쉽게 허용이 되거나 방관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쉽게 혐오 표현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근데 따라하는 게 말과 글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으로도 드러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돼요. 이게 그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더 우월하려고 그래서 특정 집단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시할 수밖에 없는지 저 진짜 화가 나요.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물리적 폭력과 차별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되게 어떤 정중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청 깎아내리고 어떤 이제 협박이라든지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폭력적인 발언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상적으로 말하다 보면 행동으로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내면화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보다 너무 익숙해져서 내면화되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진짜 당연하듯이 이거 남들도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책임 회피까지 이어지니까 그게 더 염려되죠. 저는 그 혐오하는 문화, 그러니까 혐오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둔다는 건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를 방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회의 안전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대안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제랑 연결된 그 항목도 있었어요. 그 항목은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인데요. 일단 이거 찬반부터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찬반 조사 결과로는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을 했고, 이거는 2년 전에 그 조사 대비 찬성 비율이 3.6%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도 이렇게 같이 조사가 됐는데, 그 찬성 이유로는 위에 심각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분열 및 질서 교란을 방지해야 된다, 41.6%였고, 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심화 우려, 그리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이렇게 찬성 이유가 나왔고, 반대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 항상 나오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36.5%. 혐오 표현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는데 이 부분은 2020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필요하다,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블랙갱이 우리 차별금지법 얘기도 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전 이번에도 사실 이 혐오 표현 금지법 문제를,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국민 투표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혐오 표현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굳이 반대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이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통 함께 더불어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되게 반가운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한 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가 아직도 36.5%가 좀 나왔는데, 사실 표현의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가 타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해요?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군가에 대한 폭력성을 공공연하게 발산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혐오 표현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아까 찬반으로 저희가 조사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85.7%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를 합쳐서 85.7%가 필요하다라고 상당히 높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효과성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와. 그래서 이 조사에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적 규제가 필요하고 정말 효과가 있을 거고 정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이제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낳는 구조적 문제인지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 시각이 점점 더 필요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항목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뭐냐.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항목이었는데 1순위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금 강한 내용이지만 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 이런 순으로 좀 나왔고 근데 응답을 여러 가지를 조금 선택할 수 있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1, 2, 3순위를 합치면 가장 높았었던 거는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가 6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는 사실 내 의식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언론이 가장 많이 조장하고 있지 않나. 혐오 표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저희가 언어 이런 거 사용하지 맙시다. 차별 표현입니다 하는 것들도 언론에서는 잘 안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고 언론에 등장한 누군가가 그걸 바꿔서 사용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냐 이게 맞는 거다라고 또 찬반론이 막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조사 결과도 그러네요. 네, 언론의 문제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업자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계속 이런 거 접하거든요. 뉴스가 아니더라도 내 지인들의 어떤 뭐 게시물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더 혐오 수위가 높아지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좀 반갑게 본 것 같아요. 이게 54.1%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여러 과제 중에서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저는 이게 제일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써주시는 분들께서 헤드라인이 기사 내용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충분히 이 조사에서도 그 혐오 표현들을 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합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민의 그런 필요성과 합의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일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지점을 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좀 이야기 나눠주실 것이나 소감 나눠주시면서 오늘 뜨감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종교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종교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혐오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처단하고 죄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좀 더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까 한 바른 소리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자정 노력도 되게 필요하겠다. 이 얘기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혐오 표현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부터 10까지 이래서 혐오 표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저는 되게 벅차고 진이 빠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혐오 표현인지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 3명이 모여서 이건 왜 혐오 표현이다 말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혐오 표현이 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서 이 얘기를 다시 나누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혐오표현 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좀 기준이 빠지고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지만 성소수자는 그냥 저희 옆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혐오 발언은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의 뭔가 사회적 논의, 뭐 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그건 빼겠다라는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로도 폭력일 수 있다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를 그렇게 광장에서 외쳤는데 성평등이 뭐냐고요. 모든 성이 평등함을 얘기했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 누군가의 혐오가 정말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바른 소리로 시작한 그 이준석 의원의 발언도 그 사실관계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말 그 발언은 정말 누군가를 혐오하는 혐오 표현이었다. 그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했다. 이 지점만으로도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동의하고 오늘 뜨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뜨감의 주제도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운맛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어바라 방송을 듣고 혹시 답답하셨거나 어바라 멤버들의 대화 중 반박하고픈 내용, 이런 내용을 다뤄달라 등의 의견이 있다면 답글로 주시는 코너 매운맛 피드백입니다. 네, 시즌 7이 시작되고 나서는 댓글이 다 반갑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드디어 어바라가 돌아왔다, 기다렸어요. 이런 류의 댓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이 방송들이 송출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국에서는 여성은 아직도 약자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보와 보수 관계없이 반페미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슬픕니다.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약자가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 여성, 장애인, 노약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서 지난 시즌에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다 소개 못 해드렸는데 여기는 좀 정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난 시즌 구글 폼에 올려주신 댓글이요. 네, 용병님께서 페미니스트가 혐오의 존재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가론님께서 성차별이 정말 일상화되어 찾는 것도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빼로로님께서 성평등의 기본 방향이 뭘까요? 페미니스트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지랭이님이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임님이 어바라가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대화는 때로는 뜨겁고 매운맛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바라의 쓴소리가 불평등한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날들을 곁에 서서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또 좀 비슷한데요. 아라고님께서 어바라의 날카로운 통찰은 사회 변화를 위한 뜨거운 대화를 이끌어내며 비록 매콤한 맛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때로는 쓴맛이 나는 말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이 당연시되는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어바라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지혜님께서 딥페이크 관련 긴급방송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학생 아이가 인스타를 삭제하고 공포에 떠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움팔움팔님께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소개해달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즈님이 역차별 사례를 좀 알려달라. 그리고 뚜이님께서 페미니즘 처음 알려졌을 때는 뜻이 좋아서 긍정적이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의미가 좀 많이 변질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 좀 아쉬워요 해주셨고요. 마무리 정의 해주시겠어요? 닉네임을 바보라고 적어주신 분이네요. 네, 내 이야기 같은 내용이 많아 공감하면서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뽀또님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점점점 이렇게 좀 여운이 남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루 날을 잡아서 이 오늘 올려주시고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질문도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주제로 하루 방송을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바라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에서는 게스트 신청을,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에서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방송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에 평등 한 꼬집 더하시고 모두 평등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